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제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를 꼽은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입성한 지 지금 1년 한 2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1호 법안을 낸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보경찰 폐지 법안 이걸 1호 네. 법안으로 발의하셨다. 네. 왜 이걸 1호 법안으로 잡으셨습니까? 일단 현재 주요 국가들 중에서요. 수사를 하는 경찰이 정보 수집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아, 예. 미국이나 미국 CIA나 예. 영국으로 보면 MI6, 그다음에 독일의 BND나 BFV 이거 전부 다 정보기관인데 경찰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거에 게시타포가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정보경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독립운동 때려잡던 예. 일제경찰 고등계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게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찰 편지라는 그런 포구문을 통해서 이 정보 수집과 수사가 분리가 됐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이 고등계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예. 정보경찰이 된 겁니다. 어. 당연히 이런 친일의 전제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권력기관 집중을 분산시키는 게 민주주의의 선결 과제죠. 그러면은 김웅 의원께서 이 발의하신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요. 예. 지금 서울 쪽 같은 경우 보면 경찰서에 보통 정보과가 따로 있고 그렇죠. 정보국이 있죠. 국이 그럼 정보국은 경찰청에 있고요. 예. 일선 경찰서에는 보면 정보과가 있고 또 보안과도 있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보과들은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사라지고 예. 이제 외국 같이 이제 당연히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자료들은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게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별도의 조직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경찰을 폐지하는 대신 정보 수집 등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 전체 크기에 비해서 정보경찰이 한 3,000명에서 4,000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거든요. 이걸 좀 조정을 하자는 것이죠. 옛날에 제 기억으로요. 한 지검장이었나 차장검사께서 이제 저희 기자들 모아놓고 간담회 하는데 그때 그 낯선 얼굴이나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정보경찰이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맞습니다. 아이오라고 보통 하지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오들이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한 3,4천 명씩 있는데요. 이 정보경찰이 사실 문제되는 건 뭐냐면 경찰 측에서는 범죄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찰청 자체 분석 자체에서도 범죄 정보 수집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적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청와대의 통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은 외국 경찰처럼 그 분야에서 수사 경찰이 담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방대한 규모의 그런 사실상 사찰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구를 수사를 같이 하고 있는, 즉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수사 기구에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같이 주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웅 의원께서는 검사 시절에요. 이런 정보 경찰들 접촉하셔본 경험도 있습니까? 혹시? 그렇죠. 일단 정보 경찰들은 대부분 아주 친절합니다. 그럼 막 들어오죠. 아시죠? 매우 친절하고 인성도 좋으시고. 그게 국가 기구로서 존재하면서 그 정보들이 모여서 결국 청와대로 전달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때 보시면 공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 하병을 받은 황운하 청장이 가장 먼저 정보경찰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장 뒤를 캐라. 그리고 나서
그 자료들과 하명 자료를 받아서 바로 그 울산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언제든지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정보경찰이라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개선이 돼야 예.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그 시민인권 사회단체가 재작년에 정보경찰 폐지 넷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예. 이 단체들이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면서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뜻이겠죠. 예. 그러면요. 지금 이제 정보 경찰이 지금 전국에 한 4,000명 가까이 되죠. 3,000에서 4,000인데 한 3,600명이라는 네.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3,600명 정도다라고 밝힌 바 있고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예. 경찰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디로 가고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어떤 그러면 새로운 기관을 또 신설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 이 3,000명 분에 계신 분들이 보면 치안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만 계속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예. 승진하면은 이제 뭐 치안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래 본연의 임무인 치안 업무로 집중을 시키고 예. 일부 이렇게 정보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구하고는 완전히 분리돼 있는 그런 정보청을 만들어서 예. 그쪽에서 전담을 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경찰 반발이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경찰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반발을 한다고 해서 그때 못 없었던 게 과거에 일제 고등계 형사들을 못 없앤 게 그때 당시에 반발 그리고 시대적으로 너무 혼란했고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요구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못했었고 그걸 못 없앤 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십 년간 계속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면 가장 먼저 정보경찰 폐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정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언 유착 그 의혹 사건이라고 불렸던 그 채널 A 기자 그 강요미수 사건 이제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지금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법원 무죄 판단에 따라서 반작용도 좀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단순한 부도덕한 행위를 일종의 대형 범죄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둔갑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권력형 조작 사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채널의 이모 기자 취재가 문제가 된다면 최근에 MBC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경찰관을 사칭해서 어떤 정보를 캐려고 하는 그 취재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더 심한 거죠. 권한유착의 대표적인 사례고 이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종의 좀 뻥튀기해서 친분관계를 해서 뭐 당신한테 어떤 유리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취재를 한 것인데 MBC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금 또 지나가고 있고 판결문에서 보시면 알겠듯이 분명히 취재 윤리는 위반이다. 하지만 이게 범죄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대형 뭐 권한유착, 뭐 검언유착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보면 뭐 MBC, 추미애 장관, 최광욱 의원,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리고 한동훈 검사를 독직 폭행하고 스스로 뭐
병원에 가서 들어눕기도 했던 그 정진웅 검사가 이 사건을 주도했었죠. 영장 전담 판사까지. 사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적법 절차와 죄형 법정주의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서 기자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구속이 되고 또 전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만 가지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수사를 못하고 지금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불이익한 일 그리고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적법 절차 원칙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진상규명 운동이 아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김웅 위원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MBC 그 경찰 사칭 취재 있지 않습니까? 예. 김의겸 의원께서는 저희 방송에서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김웅 의원께서 만약에 지금 아직 검사시다. 그리고 이 건을 지금 맡으셨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저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는 어떤 특정 공무원이라고 자기를 칭하면서 그 직무에 해당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검사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수도요금을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공무원 자격 사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을 징수받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경찰관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정보를 내놔, 자료를 내놔, 전화번호를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경찰관의 직무집행범위 아닌가 바뀐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의 직무 안에는 정보의 수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번호라는 것은 정보잖아요.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 정보 경찰이 경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가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되는 거죠. 지금 경찰관의 직무범위 아니니까. 저는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비슷한 사례 어떤 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구속 수사했던 것도 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기자들을 그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도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물론 잘못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속까지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언론의 그 기능에 대한 정말 무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경찰 사칭 말씀드린 거예요. 경찰 사칭 관련해서. 과거에 그게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 그냥 경찰 사칭 일반인이 했으면 그건 좀 심각한 범죄지만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까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소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야당발로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요. 폐지론 나온 부처이지 않습니까? 여가부요. 여성가족부.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께서 찬성 입장 내셨던데 보니까. 저는 일단 처음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게 여혐이다, 미소진이다, 뭐 이런 여성 혐오다라는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가부 폐지에 동조하고 계신 여성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 자기 혐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여성가족부의 무능과 잘못이 문제인 것이지 여성에 대한 전체 문제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그리고 그거에 뒤에 숨는 것은 무척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무 영역이 너무 불분명하고 독자적인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여가부 예산이 1조 2,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성 관련 예산은 전체 7%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하는 업무들을 좀 긁어왔어요. 그러니까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하고 겹치고 세일센터 같은 고용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청소년 업무는 교육부, 성범죄 관련 업무는 경찰청 법무부 이런 게 다 중첩이 됩니다. 게다가 여성정책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 국무총리실하고 겹치고 있거든요. 결국 부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처 업무를 띄워와서 위인 설관 방식으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가 원래 해야 될 업무와 반대되는 업무를 했어요. 예를 들면 박원순 성범죄 사건 때 저희가 다 알다시피 피해 호소인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분노를 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여가부가 이 단초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7월 14일 날 박원순 시장 관련 입장문을 낼 때 여가부에서 피해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합니다. 예. 이게 결국 피해 호소인이라는 것으로 둔갑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돌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그 정말 그 가짜 증인이라고 하는 윤지호에 대해서는 속박비를 지원을 했고, 그다음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해서는 23억 9,100만 원이라는 국고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같은 경우에 폐륜 트윗을 날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전체 예산 중에서 438억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국방부도 잘못을 한 게 있는데 왜 국방부를 안 없애느냐. 그거는요, 실수예요. 그러니까 양치기 개가 늑대를 못 막았다고 해서 그 개를 없애면 안 되겠지만요. 양치기 개가 양을 잡아 먹으면 그 개는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말씀 이제 이만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었습니다.